안녕하세요. 신봤다 신기원 원장입니다. 오늘은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.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상담 와서 처음 할 때 가장 많이 또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하면 얼마나 써요? 이거 뭐 평생 쓰는 건가요?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. 영구적으로 쓰는 거는 제가 장담은 못 드리는데 최대한 오래 쓸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. 사실 영구적으로 쓴다는 거는 통상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왜냐면 임플란트도 하나의 제품이고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망가질 수 있고 또 사람마다 또 환경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환자분들도 임플란트를 평생 쓴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최대한 좋게 치료받아서 오래 써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술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주위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임플란트 재수술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. 오늘은 이런 재수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우리가 임플란트를 재수술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임플란트 한 대 임플란트를 또 심을 수 있나요? 라고 또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.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. 여러 가지 여건이 잘 갖춰진다면 임플란트를 그 자리에 한 번 했다고 다시 심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망가지면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이렇게 임플란트가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그게 임플란트가 뼈가 잘 붙지 않아서 다시 심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, 두 번째는 임플란트를 심어서 잘 쓰다가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골소실이 일어나서 임플란트를 다시 심는 경우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는 임플란트는 단단하게 잘 쓰고 있는데 임플란트가 힘을 받아서 부서지는 경우,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크게 이런 세 가지 부류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, 임플란트 재수술 첫 번째 이유, 골유착의 실패입니다.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를 뼈 속에 심는 거기 때문에 심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. 임플란트가 뼈랑 유착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몇 달 정도 기다리죠. 그 과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다시 심어야 합니다. 집도했던 그 병원에서 다시 한번 새 제품으로 교체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과정이라 다른 이유에 비해서 어떤 소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단축될 수 있다는 거. 더 큰 이유 이제 두 가지. 임플란트의 주위염입니다. 주위염. 임플란트 주변에서 자꾸 염증이 생겨서 초반에는 뼈랑 임플란트가 잘 붙어 있었는데 점점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아 내려가면서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. 그래서 임플란트가 막 흔들리진 않지만 씹을 때 힘이 안 가고 자꾸 잇몸이 붓고 고름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.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?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, 일단은 첫 번째는 뭐 관리의 문제가 기본입니다. 우리 입안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세균과의 전쟁입니다. 세균들을 항상 청소해주고 치과에 정기적으로 나와가지고 스케일링 같은 거 해보면서 관리해야 되는데, 그런 것들이 수반이 안 되면 자꾸 잇몸 주변에 염증이 쌓이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잇몸 뼈를 녹게 만듭니다. 그래서 임플란트가 자꾸 힘이 없어지게 만들게 되고요. 다른 이유로는 환자들마다 이 골의 질이 다 다릅니다. 골의 강도와 어떤 골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골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. 반면에 어떤 분들은 골이 아주 튼튼해가지고 아주 두꺼운 임플란트도 심을 수 있고, 그래서 오랫동안 힘을 줘도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안 생기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개인차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의 이유로는, 물론 병원의 잘못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. 우리가 임플란트를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은데 애초에 임플란트의 심리 깊이가 잘못됐다든지 치아 위치에 맞지 않게 너무 얇은 임플란트를 심었다든지, 그 다음에 심리 방향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누적되면 자꾸 임플란트 주변에 주위염이 생겨서 주변에 사진처럼 임플란트 주변이 까맣게 변해가면서 뼈가 이제 로스되는 상태를 볼 수 있는데,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로스가 되는 거는 우리가 쓸 수 있지만은 임플란트가 한 절반 가까이 뼈가 녹아 내려갔다, 이런 정도의 상태가 되면은 그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는 임플란트의 파절입니다. 쉽게 말하면 임플란트가 속에서 부서지는 거죠. 임플란트가 부서지면 이거 임플란트 제품에 하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, 임플란트를 안 부서지게 만들려면 굉장히 크고 두껍게 만들면 되겠죠, 그죠? 근데 이 크고 두꺼운 임플란트를 사람의 뼈가 다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. 어느 정도 우리 뼈폭에 한계가 있고,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심을 수 있는 위치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크기가 제한적이거든요. 직경이 보통은 4에서 5mm. 굉장히 작은 물체예요. 작은 물체. 게다가 거기다가 나사를 하기 때문에 그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우리 입안에서 10년, 20년을 견뎌줘야 됩니다. 우리 그 씹는 힘을 못 이기는 임플란트들은 찢어져 버립니다. 이렇게 임플란트가 파절되면 다시 거기다가 이제 우리 머리를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제거하고 그 위치에 다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럼 임플란트 망가지면 다시 심을 수 있나요? 그러면은 90% 이상은
다시 심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턱뼈가 우리 남아있는 한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다시 그 자리에 임플란트 심는 거는 가능합니다. 단지 뭐 시간의 문제가 좀 필요할 수 있고, 왜냐면 뼈가 아물 때까지 기다린다든지. 그러면은 그 재수술 과정은 수월한가요?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이 재수술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기존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. 기존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똑 떼내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, 임플란트가 골과 유착되는 힘은 엄청나게 셉니다. 이를 빼는 것보다 심어진 임플란트를 빼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. 왜냐면 그 유착도가 엄청나게 강합니다. 그거를 빼려면 그게 흔들어서는 절대 안 빠지고요. 그 주변을 무언가로 갈아내가지고 임플란트 쏙 빼내야 되거든요. 갈아내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있고, 뭐 식립 제거 키트도 있고, 뭐 트래핀 아니면 뭐 그걸 주변에 버로 갈아서 임플란트 빼는 경우도 있는데,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지 않으면은 이거 임플란트 제거하는데요, 환자분들 한두 시간 걸리면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숙련된 병원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. 또 저희 집 가서 의뢰도 많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임플란트 제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서운 과정이기 때문에 의사들한테는, 왜냐면 신경의 위치도 가까울 수도 있고. 그러면 제거한 이후에 임플란트 바로 심을 수 있냐? 아까 주위염으로 인해서 만약에 임플란트가 망가진 경우에는 주변에 골이 소실된 경우가 많습니다. 밑에 뼈가 남아있어서 바로 심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제거한 자리에 다시 심고 뼈를 보강하면서 바로 식립하는 경우도 있고요. 뼈가 많이 녹아서 임플란트 심을 자리가 마땅치가 않다, 그러면은 그 주변에 골을 보강하고 한 2개월, 3개월 또는 4개월 정도 뼈가 좀 단단해지면 다시 그 자리에 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반면에 아까 임플란트가 파절된 경우, 주변 뼈는 멀쩡한데 힘이 너무 세가지고 임플란트가 부서졌다, 그거는 주변에 골은 멀쩡하기 때문에 대체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식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플란트 일반 식립보다 재수술을 결정할 때에는 그래도 조금 더 숙련된 병원에서 병원을 선택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